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뤄질 것인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전문가와 함께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계가 이 군사 채널을 통해서 첫 포문을 열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ICBM 시험 발사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그랬고요. 임의 시간과 장소에 시험 발사할 거라고 그랬고요. 또 뭐 한 일주일 전에는 신형 ICBM 2발이 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것이 포착이 됐고요.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는 그거 시험 발사하기 위한 텄닦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38 노수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핵심인데요.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는 자신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새로 국방부 장관이 된 매티스가 한국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과 대북 공조를 이루어 나갈 건가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적절한 그런 방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방문을 하게 되면 한국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함께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이제 인준을 상원에서 받자 말자 이제 완전히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임명이 된 건데 바로 이제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나토에 대해서 헌신할 거다. 그리고 2월 16일, 17일 정도 돼서 나토 국방부 장관들하고 같이 한번 회담을 하자. 내가 유럽으로 날아가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전화는 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제일 중요한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나토하고 우리 아시아 쪽으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은 먼저 전화를 통하고 날짜를 잡아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으로 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먼저 가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먼저 찾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심각한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이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테니까 북한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미사일 문제가 있잖아요. ICB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논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에 대한 한한령 같은 것도 지금 내려져 있는 상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아마 이 그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도 좀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한미 간의 군사 문제 전반이 아마 이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도 지금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식으로 계속해서 압박한다면 한미 공조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또 매티스 이 국방부 장관도 친구가 있을 때 사실상 외롭지 않고 친구가 있을 때 더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토도 해당이 되고 일본도 해당이 되고 한국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서서히 조정이 될 거지 와가지고 오자마자 방위비 분담금부터 협상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매티스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 협상을 안 한다든지 또는 뭐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좀 정해서 무엇을 주고받을 건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을 좀 늘려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사거리 좀 늘려달라, 3,000톤급 뭐 잠수함 그거 우리 건조하는 거
이거 묵인해 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원자력 협정 개정한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에 이제는 전술 핵무기 배치해야 된다든지 사실상 우리가 받아올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서로가 이 회담의 결과가 윈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회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는 걸 두고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뭐 한미일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전혀 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은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사실상 경제 문제만 좀 이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 섬들을 증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그렇죠.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문제와 이 안보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와 우리 한미일 이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오히려 중국을 훨씬 더 과거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재균형 전략보다는 또는 아시아 중시 정책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또는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다 또는 일본을 방문한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조금 이제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지만 조금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조금 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가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네. 움직임을 보면서 더더욱 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예. 코끼리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나눠도 그 주변에가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코끼리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행동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갈등적으로 가게 되고 훨씬 더 긴장 관계로 가면 갈수록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갈 건가? 이게 바로 외교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노력을 해야죠.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또다시 도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미국 본토는 북한의 핵주먹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도발 메시지 그리고 발언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이런 모습인데 북한이 이런 도발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 듣고 싶은 그 진짜 얘기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지금 변함없이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것은 핵경제 병진 정책이고요. 예. 핵경제 병진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이제는 이제 세계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회담을 해야 되는데 예.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핵 동결을 할 테니까 그러면 회담을 하자. 그러면은 뭐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라. 그다음에 대북 제재하는 거 전부 다 해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은 핵 동결의 의미는 나쁜 말로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야, 나는 준비 다 됐으니까 너 빨리 나한테 예. 회담 제의해라. 회담 제의하면 내가 나가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담을 구걸하는 모습으로 지금 오히려 더 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글쎄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전혀 그렇게 안 갈 겁니다. 네, 전혀 네. 그런 방향으로 안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도발 메시지, 도발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실 뭐 한미 공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3월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는데 이보다 더 이른 2월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의 생일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작년 4차 핵실험은 1월 6일 날 했거든요. 예. 작년도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문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한 5일 있다가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 자기네들이 말하는 광명성 4.5 이거 발사한 걸 보면 그게 2월 7일인데요. 네. 그때가 구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 75주년이니까 네. 또 3월 달 되면 키리졸브가 훈련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할 거다. 사실상 이보다 더 땡겨서 할 수도 있어요. 예. 작년에 예를 들면 그게 구정이기 때문에 우리 꼭 이 명절날 맞춰가지고 작년에도 큰 그랬었죠. 그런 소란을 떨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갈마 비행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내달 초에 이렇게 좀 일찍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설 연휴 내내 북한의 움직임 동향 예의주시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